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제가 원하는 그림의 수급 범위는 아니에요. 오늘 기준은 프로그램 쪽에 좀 더 뭐 매수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UBS 쪽에 매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 선호 창구에서 물량을 좀 뺏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UBS 창구의 매수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손바뀜 수급이라고 표현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굉장합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특히 7월 이후에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불편해요. 이 7월 말에 우리가 이제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던 그런 기준점 수급 범위에 대한 논리도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가 바꿨어요. 현대 로템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봉의 기준에 요 캔들에 대해서 삼성 전환도에 대한 기준도 좀 배울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좀 잘라서 아까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십시오.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제 이렇게 넥슨 게임즈의 이것도 제목 바꿔주세요. 넥슨 게임즈의 전략 부분 올려다 드렸고 좀 아쉽지만은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원체 세서 매도가 센 만큼 기간 쪽에 강력한 매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넥슨 게임즈. 근데 그러면 장 마감 이후에 봐야 되고 양봉인데 굳이 안 팔아도 되죠. 근데 만약에 꼬리를 더 달고 내려와서 28,800원 공략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자라는 걸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뭐 아쉽지만 우리가 28만 원에 정리해서 아쉬운 거죠. 위로 이제 좀 슈팅이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더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보시면 40만 원 목표 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도 쭉 가지고 오는 시기가 있고 차익 실현해서 재편입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6월 3일 차익 실현 이후에 쭉 가지고 와서 7월 30일에 전량 매도 그리고 7월 31일 날 폭락.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또 급락인 거죠. 그 범위에 이제 재편입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서 뭐 아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참조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리고 함께 좀 기준 잡아서 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 포트가 54% 수익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그런 수익 범위 이번 장에서 가지고 가셔야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LS일렉, 뭐 재령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물론 지금 재편입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편입해서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저주력주에서 이렇게 이번 급락장에 이제 뭐 급락장 직전에 다행스럽게도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재령전기 이런 거 정리가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리가 됐는데 전부 다 재편입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우리가 28만 원에 정리를 했지만 추이 추세 매매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덜어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재편입 설정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매도의 기준이 잡힐 때에 전략 매도의 설정으로 잡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말일 종가 기준인데 이것도 의미가 있죠. 7월 말일 종가 기준 7월 30일 종가 기준 거를 방송화면이 있으면은 요 캡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거 한번 보고 다시 이제 뭐 지금 거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어찌 됐든 요 흐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에도 편입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당시 기준에 1월달 뭐 작년 이 기준에 작년에 11월 달에 10만 8천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야 대박 났죠. 그럼 나쁜 윤종도인 거지. 어? 지난해 10만 8천 원 가지고 어? 지금까지 갖고 왔다? 뭐 갖고 올 수 있죠. 우리 주력으로도 넣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됩니까의 기준인 거죠. 지금 올해 1월 12일 기준에 14만 6,500원.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4월 말 종가 기준 21만 1,500원 요 위치 요거 이게 24만 원대 찍고 밀린 거잖아요. 24만 원대 찍고 그 5월 달에 포트폴리오로서 가져갈 수 있냐 주력으로서 2,400개 종목에. 그 남들은 24만 원대 찍고 사상 최대 고점 찍고 20% 가까이 밀렸는데 그걸 어떻게 사? 19만 원까지 빠졌죠. 그걸 어떻게 사? 근데 윤종도는 매수. 마찬가지예요.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24만 9,500원이에요.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24만 9,500원, 25만 원. 그 자리에 살 수 있느냐?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고점 찍고 또 밀린 건데 살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 매매를 해서 비중을 채워서 지금까지 갖고 오는 기준이 잡혀야지. 8월 포트폴리오에 아쉽게도 뭐 아쉬운 것도 아니지. 현대로템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니까 현대로템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은 7월 달 수급이 좀 불편해서 결론적으로 이 문자는 매번 나갑니다. 이렇게 10만 8천 원, 14만 5천 원, 14만 6,500원, 또 17만 9천 원. 그러니까 2월이죠. 그 다음에 3월 19만 2천 원. 그 다음에 4월 23일 22만 7천 원. 계속 매수해 우리는. 또 23만 7천 원.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드디어 차익 실현합니다. 4월 26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현주가 보유 비중 100% 전략 매도. 이날이 뭐냐면 폴란드에서 뭐 내한하고 해가지고 추가 수주 받는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슈 재료 노출되고 변동성이 뭐 아래로 확장되지 않고 살짝 강보합에 밀렸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전략 매도. 이게 저 당시 전략 매도 지금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 왜냐하면 바로 밑에가 24만 6천 원도 있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거예요.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주력 기준은 뭐 단타 치고 이런 개념보다도 단타 칠 수 있지. 하루에 막 18%씩 올라왔던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하루에 18% 올라왔던 6월 3일 같은 경우에 양봉이면 안 팔아, 꺾이면 파는 거지. 그러고 나서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자 문자 좀 주세요. 오케이 확인했어. 이렇게 해서 오늘자 문자까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추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6일자 방송하면 우리가 6일날 방송이 있었나? 오케이. 6일자 방송하면까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지. 지금 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 기준. 그래서 차익 실현 24만 3천 원. 현재가 23만 3천 원 써있구나. 24만 3천 원 최고점의 차익 실현. 24만 3천 원 차익 실현 이렇게 문자 핸드폰으로. 그리고 6월 이게 언제야? 6월 3일에도 또 요 날이 이제 6월 3일 12차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1차 24만 원대 차익 실현 또 여기서 그 인증 그 다음에 재편입하고 나서 여기가 언제요? 4월 26일이고 이건 뭐지? 4월 26일 날 보유 비중 전량 매도 요거 파란색으로 제가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21만 3천 원의 편입 그죠? 6월 3일 날 21만 3천 원의 편입 재편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24만 3천 원의 매도
이게 뭐였다? 18% 폭등 나온 거. 6월 3일. 그날 이후로 이제 매도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24만 원대 매도고 실질 세 번 매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건 문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21일 날 6월 4일 날 또 사. 24만 원대 차익 실현했으니까 6월 4일 날 또 사. 그러고 나서 7월 4일까지 그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한 거 있었나?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7월 1일 날 24만 6천 원에 사요. 그죠? 그리고 25만 천 원에도 삽니다. 또 27만 8천 원에도 사요. 또 28만 원에도 삽니다. 또 29만 3천 원에도 삽니다. 또 이 자리에 31만 5천 원에, 예? 관망하고 어떻게 해요? 31만 2천 원 기준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매도한다. 30만 8천 원 못해서. 그래서 저 기준에 평균 30만 5천 원, 6천 원에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30만 5천 원, 6천 원.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매도세 보시면 31만 2천 원 고점 찍고 나서에 31만 2천 원 고점 찍고 30만 5천 원 차익 실현. 그다음에 어때? 기가 막히고 귀신이지. 예? 29만 원 재편입이야. 25일 날 9시 36분에 전량 매도한 이후에 30만 5천 원에. 그러고 나서 1시 8분에 29만 원의 재편. 그러니까 15,000원 밑에서 재편이. 한 5% 밑에서 재편이. 그리고 29만 8천 원의 매수. 응? 그리고 계속 유지야. 그러다가 7월 30일 날 정확히 33만 원 찍고 밀릴 때 32만 7천 원일 때 매도. 32만 7천 원일 때 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32만 원대 중반에 매도한 거를 28만 7천 원에 재편이면 귀신같이 재편이겠지. 7월 말일 날. 이날 하루에 시장 깨지기 직전이죠. 10% 깨졌나 이날 하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 나오고 기가 막히게 저점에 샀지. 그래 돌렸는데 혼나야지 이제. 왜? 돌리는 과정에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차익 실현할 수 있었어. 근데 윤정두가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이 아닌 비중을 확보하는,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어요. 결론은 이제 미끄러진 거고 다행히 미끄러졌는데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만들려고 다시 올려놓은 건가? 요거 다 묶어서 달라고 그랬죠. 요거 묶어서 줘야 돼. 아까 낮에 내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몇 개 안 되는데 아까는 되게 많은데 하여간 다 묶어줘. 4장씩. 묶은 거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자 이제 그 저기에다가 주면 되지 이제. 그죠? 오늘자에 묶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걸 4장씩 묶은 거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4장씩 묶으라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아침에도 설명했잖아. 아침 설명드린 사람 누구야? 묶어달라고 4장을 하나로 이렇게. 그 아침부터 어제부터 몇 번을 얘기했어. 어제도 얘기했는데 묶어주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금 또 원본 다 줘버리고 내가 묶으란 얘기야? 묶어달라고 비슷비슷한 것끼리 순서대로. 자 그렇게 해서 그 재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계속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최고가 따라붙은 게 얼마까지 30만 2천 원까지인가 따라붙었네요. 그럼 거기서 산 물량은 지금 손실인데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거기서 산 것도 저점으로 눌려질 때 재편입 그 추가 편입해서 단가가 낮춰진 부분이 있으니 응?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고점 30만 2천 원에 산 물량이 있더라도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하는 거야. 할 때는 또 손절할 때는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론의 흐름 조금 이따 전략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저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HD 현대일렉도 저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PER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PBR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끝내주게 좋아지고, 응? 끝내주게 이렇게 크게 개선되잖아요. 이
실적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의한 부분이란 말이야. 굉장한 거죠. 응? 정부가 뒷부분에 보겠지만은 정책 금융을 솔직히 말해 뿌려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급 보증해 주는 거예요. 방산 무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 그게 미국 애들처럼 이라크전 걸프전 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일으키고 막 지금도 막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뭐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원유 사업 장악하고 방산 무기 우방국들에 강매시키고 그게 이제 공화당 깡패 기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뭐 미국의 눈치를 일부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민주당 위주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일본 내 그 선거 지지 기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 이런 기준의 여론조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쏠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민주당 위주로만 해석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해요. 민주당의 기준에 정책 기준하고 이제 공화당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에 공화당은 굉장한 보수층에 이제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나라의 방산주가 첨단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첨단 무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 재래식 무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유럽에도 있지만 아무래도 동유럽 쪽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동에도 있지만. 그래서 동유럽 쪽 국가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 한 무기 구매 힘들어요. 당장 돈 다 내고 또 앞으로 다 낸다라고 하고 그것을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다 했는데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디폴트 해버리거나 그러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문제가 되면 정부가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지금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한 어찌됐건 수출을 더 증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지 않냐. 그리고 폴란드도 돈 잘 갚는다 했어라고. 응?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훗날 문제가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그 수혜 부분, 그 정책적인 수혜 부분 굉장한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체크 포인트로는 미국 대선의 정책주는 아니에요, 사실. 미국 공화당 정부의 기준에서는 첨단 무기 본인들 뭐 미국 국적의 방산 업체들,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쪽에 제품을 강매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야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쪽에서 더 많이 받아오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전 종전 사태를 일찍 끌어당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재래식 무기의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수는 있죠. 다만 미국 정책의 그러한 정책 속에서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긴 해요. 어쨌든 미국 대선 정책주로서의 수요에 보면은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조정도 나와요. 저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부 정책 수혜는 일단은 정책금융 지원으로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는 이제 끝마무리가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실적 부분이 저평가까지는 아니라는 걸 말씀. 저평가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부 정책,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가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 그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 그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국 항공 우주 분야 추진체 그것에 대한 추진체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건 뭐 하나 그룹의 대박인 거지. 왜요? 하나 그룹이 카이를 인수했으니까. 카이를 인수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금 2조 원의 증자를 해서 2조 원 증자를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먹었어요. 지금 하나 오션인가요? 그걸 잡아 먹었어요. 근데 인수를 했는데 증자해서 인수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대우 그룹 거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인수를 받은 거죠. 인수를 한 거 채권단이 갖고 있는 거지. 채권단이 그러면은 매각을 하는 거니까 채권단 지분 매각을 해야 돼. 그 채권단이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좋은 조건을 줬어요. 야, 돈 갚아서 돈 벌어서 갚을게. 세상에 그런 매각이 어딨어? 돈 벌어서 갚는데 정신 나갔어? 공짜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2조 투자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카이의 지분을 인수한다. 한국항공우주를. 그러니까 얘네는 2조를 가지고 하나오션하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시가총액 거의 뭐 15조 되죠. 그렇게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야. 엄청난 수혜지 사실. 근데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당도 민감하게 안 까. 뭐 야당은 뭐 하나그룹하고 등질 이유가 있나? 어쨌든 뭐 이런 수혜 범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밀기계 부분의 이슈 때문에 6월 3일날 18% 변동이 나왔죠. 그게 이번에도 또 확장될지는 봐야겠지만 이슈가 불거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변동성 확장은 슈팅은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래서 정책 부분에 보수 정권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요. 큰 영향의 기준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해석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지니까. 다만 저평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2월 19일 날 검색해 15만 원에 떴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에 와서 윤정도 자랑하는 것뿐이 더 돼. 그죠? 그리고 지금 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막판이라. LG노텍의 윗방향성의 수급이 들어와요. 계속. 윗방향성에. 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원체 저평가니까. 그래서 지금 애플 관련주들이 좀 고점 대비 다 눌려져 버리고 약세 전환된 삼성전기부터 LG노텍, BH도 매수세는 이제 2만 원 돌릴 때 내놨는데 오늘 하나투자증권 쪽 손절성 매도 물량 그리고 이제 6만 주는 뭐 대사는 흐름이었는데 이 수급이 일부 꼬여져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크게 의미 없어 보여요. 좀 고점 대비 또 확 눌려가지고 짜증스럽긴 한데 마감 때까지 시장 조금만 돌려놔도 종가 부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애플의 강세 부분이 지금 눈에 띕니다. 미국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 빠지고 시가총액 1위 유지하고 어제 같은 날 강세로 마감을 해주고 꼬리 달렸더라도.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오면은 저 15만 5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29만 원대인데 여기서도 살 수 있냐 이거야. 29만 3천 원. 29만 3천 원에 살 수 있어 없어? 저럴 때 3월 6일 날 19만 4,500원이 아니라 이건 윤정도 잘난 척뿐이 더 되냐고. 22만 9천 원에서 샀습니다라고.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 못된 애들보단 낫지. 종목 검색기 저런 기준에서 명확하게 매수 신호 잡아드리고 나쁜 친구들은 뭐야? 그냥 옛날에 한번 언급한 거 얼마나 살까요? 그러면 코딱지만큼 뭐 얘기했던 거. 우리는 명확히 2,400개 종목에서 6개의 주력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명확히 집어넣는다. 어느 가격에서든 또 24만 원대까지 25만 원대까지 가장 최근에 30만 원대까지도 그리고 차익실은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검색기 이렇게 차익실은 나오잖아. 6월 3일 날 24만 원대 찍고 확 밀리죠. 전량 차익실은. 6월 19일 날 24만 원 또 찍고 확 밀리죠. 또 전량 차익실은. 그리고 재편이 계속. 그러다가 10월 달에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그냥 거의 매일매일 7월 달에 계속 매수신호 나온 거예요. 계속.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 여 박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 거는 들어가 있고 오른쪽 게 없네. 빼야지. 없으면. 그죠? 오른쪽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없네. 잘못 넣었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도 체크도 안 하고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때도 이렇게 뜨더라. 언제 7월 15일 날
뜨고 나서의 저 슈팅 범위들이 지속이 된 거죠. 저때 26만 4천 원이. 우리는 겁 없이 들어가. 이때는 편입하고 매도를 안 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편입하고 매도를 안 해요. 매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8일 25만 원, 15일 26만 원 여기서. 그러고 나서 쭉 27만 8천 원, 또 28만 5천 원 계속 매수.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월말 유가 부분이 되는데 뭐 여기나 월말 유가나 뭐 오래간만도 아니지. 의미도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7월 달 기준에 오래간만이라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때가 6월 3일, 6월 19일. 오래간만에 7월 중순 이후에 쫙 터지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그러고 나서 24일 날 29만 6,500원. 아, 이거 뭐 끝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30만 8천 원에도.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25일 날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때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를 일봉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딱 3% 고점 대비 밀린 건데 안 한 거야. 왜?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왔어. 어? 단기 수급이라 할지라도 또 제한적 수급이라 할지라도 들어오면서 슈팅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 여기서는 했다. 죄송합니다. 저게 눈이 안 보여서 31만 2,500원 찍었고 내려올 땐 차익 실현했어요. 아까 문자 보셨죠? 예. 여기선 차익 실현했고, 그러니까 그 간격 6월 3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6월 4일 날 재편입하고 6월 4일 21만 3천 원부터 30만 원 초반까지 계속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7월 25일 날 고점에서 밀릴 때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개장 초에 차익 실현하고 오후장에 다시 29만 원에 편입. 29만 원에. 그러고 나서 30만 9,500원 편입. 29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 날 과도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33만 원에서 꺾여질 때 프로그램에서도 매도했거든요. 꺾여질 때 전량 차익 실현 얼마? 33만 원 찍고 밀릴 때 평균 2% 32만 3,400원.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합시다. 교육 자료. 그 다음은요. 31일 날 28만 7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아주 멋들어지게 매수하고 슈팅이 나왔는데, 안타깝게 지난주 목요일, 그게 8월 1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차익 실현 못하고 6%나 슈팅인데도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러고 나서 8월 1일 날 뭐 차익 실현 못한 상태에 매수를 계속 담아갔어요. 28만 7천 원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심지어는 30만 초반까지 했을 거예요. 그때 문자 딱 하나 있어. 근데 이제 그 물량 30만 2천 원은 지금 주가에 손실이다 할지라도 전부 밑에서 재편입, 또 그거 좀 찍고 밀릴 때 또 재편입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불편하지 않아요. 뭐 손실이 엄청 나거나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최저점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돼 있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항공운주 분야에 대한 기술, 추진체 기술,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 그 기술을 완전히 꽁으로 먹은 거죠, 솔직히. 예? 그게 정책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까지도,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도 그 당시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간에 이양하겠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이제 최종 협의를 마지막에 정권 말기에 이제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21년도 12월에 어떤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대선 테마주로 윤종로는 규정을 한 거예요. 대선 테마라는 표현보다 정책주, 대선 정책주로서. 정부 정책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신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매집이 들어와 이때. 엄청난 매집이. 그러니까 매집이 되면은 뭐 이런 엄청난 수익범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쓴다면 10% 넘는 거, 10% 넘으면 50% 써놨지만 따블이야. 20%는요, 200%, 30%는요, 300%.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주가가 들어 올려줘야 지들도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들도.
그래서 21년 11월 1일부터 정부 정책 불거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이 얼마? 외국인이 1087만 5천 주. 1000.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매수가 일부 있어요. 저 뭐야? ETF 상품.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저 수급 범위의 매수 평균 단가가 10만 8천 원이 11만 원 잡고 11만 원 곱하기 이러면 얼마? 20% 이상 매집이니까 얘가 50만 3천 주짜리죠. 50만 6천 5천 60만 주인가? 어우 체력 도저히 안 된다. 5,060만 주인가 5,030만 주인가 그래요 하여간에. 그래서 5천만 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란 말이에요. 20%니까 매수 평균 단가에 얼마? 200%.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게 35만 원이에요. 그게 33만 원까지 고점을 왔고. 그래 매집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월봉에서도 아까 그건 연봉입니다. 연봉. 월봉에서도 뭐 하루 이틀 교육을 한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거 언제 깨지느냐? 금리 내릴 때. 그리고 금리를 내려야만 저평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 깨지면 하락 조정률이 높아져요. 응? 개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13만 9천 줍니다. 13만 9천 원. 약 14만 원. 약 14만 원. 그러면 22년 10월부터 누적 수급은 얼마냐? 770만 주잖아. 그러면은 5천만 주 나눠주면 얼마야? 17%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야. 17%. 그러니까 여기는 17%로 되는데 여기는 작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770만 주라서 그래요. 770만 주. 무슨 얘기냐면 벌써 이미 올해 7월 중순 이후부터 매도가 좀 형성돼 있어서 그래요. 매도가. 응?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 770만 주를 써주는 게 옳고. 지금 고치면 안 되겠다. 마감 때 원고 가지고 날 때 제가 다 수정을 할게요. 오늘 걸로. 그리고 이제 너무 멀다. 22년까지 놓고 보기는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24년, 23년 작년 10월부터 누적적으로 하면 작년 10월 아시겠죠? 최근에는 산 게 없어 7월 달에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들어왔다가 여기가 꼬여버렸어요. 이게 꼬여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한데 그래서 현대 로템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전략 매도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한미반도체 포트에서 넣어놓은 게 5만 원, 6만 원. 그리고 슈팅 나왔을 때 10만 원, 11만 원, 13만 원 계속 비중 월별로 계속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미반도체 5월부터 빼버렸죠.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막 슈팅 나올 때 빼고 나서 19만 원까지 올라갈 때 단타 매매하다가 전략 매도. 그리고 이제 뭐 재편입 기준도 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손절이 된 거지만 최종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기준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자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갭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정점 부분의 차익 실현이 원활하셨던 분들은 재편입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현재 기준에 오늘자 이제 기준 잡으면 양봉이 다시 하나 추가가 된 거죠. 아주 멋들어지는 흐름이 된 겁니다. 멋들어지게 목표 주가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올해 작년 10월부터로 따지면은 그게 평균 단가가 19만 5천 원대니까 지금 뭐 하루하루 매매 될 때마다 단가는 높아지죠. 손바뀜이 나오고 20만 원 대비해서 지금 수급이 작지 않아요. 사실 260만 주 개인들이 뺏겼다. 5천만 주짜리에 5% 이상이잖아. 그 5% 이상 매집이 되면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전 기준에서의 그 수급이고 수치를 바꿔야죠. 최근에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5%대 기준이면은 30에서 50%예요. 30%는 넘겼고, 그잖아. 그럼 50% 기준이면은 요 평균 단가 대비 50% 정도를 본다라는 거야. 그럼 얼마야? 30만 원이죠. 그 30만 원도 지금 넘겼다가 눌린 거야. 근데 여기서 제 기준에서는 수급이 살아나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는 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대 루템 쪽으로 살짝 선회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급만 조금 확인하면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다. 대신에 굉장한 실적 개선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밀어주고 있다. 그거고, 그죠? 그리고 수급 범위만 손바뀜 수급에서 순매수 기준의 매수세만 좀 유입되어 준다면 좀 공격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동성으로 기준 잡는다. 오늘 기준에 보여지는 수급은 없지만 수급이 들어왔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최상위에 있어요. 최상위에.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일봉에서의 개선폭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빼버릴게요. 뭐 다 볼 필요 뭐 있어? 7월 내내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8월에도 8월 6일, 8월 7일 아니 2,400개 종목에서 딱 저 종목을 잡아 놓아 드린 거 아니에요. 이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아. 결론은 단계별로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1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8만원, 29만원, 30만원까지 매수를 해. 근데 이 기준에서도 뜨니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옛날에 사도 대박 났죠. 대표님 그럼 지금 사면 안 될까요? 지금도 사도 되나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지도 무섭거든. 여기서 사도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마케팅하고 떨어지면은 보셨죠? 차익 실현하셨죠? 엉뚱한 소리 하고. 우리는 명확히 지금도 편입이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정체다. 불편하다. 그럼 저는 차익 실현 어떻게 하나요?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잡혀요. 어떻게? 종목 검색기 나와봐라. 오늘 뭐 열일을 하고 있죠. 시젠 또 떴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젠 진입 이후에 여기 보시면 진입 나와 있잖아. 진입 나온 상태에서 탈퇴 이렇게 나왔다. 진입 탈퇴. 그러더니 어떻게 돼? 재진입.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까 진입 탈퇴까지만 하면 돼.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면 뭐 전체적인 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 CS 윈드 어때요? CS 윈드 진입 재진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슈팅. 얘는 왜 그러냐면 거래 대금이 오늘은 무지하게 터졌는데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재진입 재진입만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손절 범위가 아니잖아. 편입하고 나서 3% 밀려야 되는데 그냥 유자량에서 기준을 잡고 이건 거래와 고점 대비 조정과 거래 등을 감안해서의 재진입 탈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 찍고 나이런 거야. 이런 종목군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설정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아무나 안 들어요. 뭐 종목 검색기를 왜 공짜로 드려야 되는데.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유료 회원이라고 다 드리지 않아요.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DB증권으로 매매를 하셔야만 드리죠. DB증권은 땅 파서 줍니까? 윤정도 유료 회원인데 윤정도 유료 회원인 거하고 DB증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개설해서 DB증권 쪽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응? 그럼 그쪽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세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다. 오히려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거래세 매도하면 매도에 대한 세금이 0.25로 줄었나요? 예전에 0.3이었는데 얼마로 줄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뭐 포탈 뒤지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에 우려감 갖지 마시고 방금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고점에 팔고 밑에서 사면 그 수익범위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커버가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근데 뭐 아껴야 잘 살지 해서 하셔봐야 수수료 싼 쪽은 신용이 비쌉니다. 신용 안 쓰면 뭐 상관없으시고. 그래 검색기는 꼭 가져다 쓰시고 매도 신호가 그렇게 일찍 잡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더 수정해놔야 되는데 6월 3일 뭐 6월 3일 날 기준만 해도 되겠네 뭐 지금 30만 원이니까 뭐 옛날 거 10만 원 하면 뭐하겠어. 21만 5천 원 편입은 잘해요. 어떻게? 고점에서 탈퇴 신호 나오면 매도. 그리고 다시 21만 원 또 사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25만 원, 29만 6천 원 매수. 그러고 나서 31만 2,500원 찍고 밀리면 차익 실현. 명확하잖아. 뭐 어려울 거 있어요?
31만 원 찍고 밀렸을 때 차익 실현 재편입. 예? 29만 원에. 그리고 귀신같이 어떻게 해요? 30일 날 전량 매도. 33만 원 찍고 밀렸을 때 전량 매도. 그리고 다시 편입한 게 얼마? 다시 편입한 게 얼마? 저런 흐름 이후에 28만 7천 원부터 30만 2천 원까지 따라 붙었어. 근데 뭐 어찌됐건 30만 2천 원까지 따라 붙었던 뭐를 했던 결론적으로 가장 빠른 또 되돌림을 줘서 매수평균 단가가 뭐 28만 원, 27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빠르게 돌려주면 됐지. 그래서 검색 기기는 활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아유 훌륭해. 요거 1탄부터 5탄까지 지금 원래 이다운 아나운서가 와야 이다운 아나운서가 이제 강의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강의 좀 하고 저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제가 더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난 게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9시간짜리 5개거든요. 9시간짜리 5개. 요게 한 개 한 개가 다 9시간이에요. 교재가 한 3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사이. 교재가. 그렇게 해서 이건 이제 다 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요번에 이게 이제 실시간 교육이면은 신청자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이제 녹화본 보세요 그러면 잘 안 보시려고 그래. 근데 보셔야 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교육을 5개를 다 받으신 분이 키리오스님이에요. 3년을 같이 하시다가 독립을 하셨어요. 3년 매매하시고 저 교육 저거 다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연단위 수익을 내신 거예요. 저런 수익을 혼자 교육받고 내실 수 있는데 왜 윤정도한테 유료 회원비를 내요?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도 1탄부터 5탄까지 550 주고 다 들으셨어요. VVIP 회원이신데 할인은 일부 해드렸죠. VVIP 회원들은 결론적으로 그 자금 투자해서 공부해서 독립하셨어요. 물론 다소 젊습니다. 저보단 젊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얼마에 산 거예요? 하이닉스 12만 원대 사가지고 저 단타 쳤을까? 6만 9천 원에 사갖고 삼성전자 단타 쳤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 정중앙 선생님께서 작년에 엉엉 울고 내 계좌가 박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1억 5천 투자했는데 퇴직금인데 이거 정신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 보시면 현대차 하이닉스를 28.7, 18, 19.8 그러니까 현대차 거의 30%를 현대차 30%를 평단 19만 5천 원에 산 거고 지금 얼마예요? 24만 원. 19만 5천 원에 산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얼마에 산 거예요? 20%를 12만 원에 샀고 근데 저 당시에 분명히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그 비중 비율은 하이닉스가 5대 55 그 다음에 현대차가 20이었나? 그 비중을 어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극대화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미반도체 5%인데 1% 0.1% 이런 식의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군들 어찌됐든 이러한 기준의 수익 범위가 매매를 한 번도 안 하고 갖고 계셨어도 저수익입니다. 근데 우리 정중환 선생님께서 매매를 안 하셨겠냐고.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LG화학은 마지막에 손절인 거예요. 그죠? 이런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펀더멘탈이 안 돼. 매집도 안 들어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고 주가 올라. 아니야.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종목 중에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쁘냐? 뭐 굳이 나쁘다고 표현을 뭐 하려고 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에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한다죠. 그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순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주력의 범위에서 제대로 설정을 해놨다면 초대박이 없겠죠. 더 큰. 또 황태자님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에서 저 큰 수익을 내고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뭐 힘을 받으셔서 막 그냥 이래저래 그냥 막 샀지 종목을 10종목 주력이 아닌 비주력에서. 그러고 나서 시장 막 10월 달까지 곤두박질 치고 그럴 때 10월 14일 페어몬트 호텔 강연에 220짜리 강연에 오셔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종목 안 됩니다. 이장에 전량 매도하시고 시장이 너무 힘드신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현대차로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한미반도체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휴 그냥 한 종목 몰빵할게요. SK 하이닉스 얼마 12만 3천 원. 이걸 단타 쳤겠냐고. 사실은 단타가 아니라 수익으로 빠져나가 버리셨어요. 아쉽죠. 이분은 이제 이 계좌 자산 말고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100% 들어가신 거고. 옥돌정님 딴 데서 다 손실 난 거 원금 회복하고 1억 원금 회복하고 또 이제 5천만 하면 원금이다. 근데 자칫 잘못 들으면 잘못 보시면 윤종도한테 손실 난 거 이제 만회했다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데서 듣다가 2차 전지를 엄청난 수익 내고 근데 여기도 종목을 10월 달에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이게 작년 10월 중순일 거예요. 하이닉스 평단 12만 9,500원, 현대차 평단 17만 5천 원에 편입을 하십시오. 8대2로. 8대2로. 그럼 가상계좌 1억 기준에 얼마요? 8천만 원, 80%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다 줄였잖아. 55에서 30, 20으로. 근데 중요한 건 또 안타깝게 만기 연장을 안 하신 거예요. 장이 흉흉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 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력주 수용으로 매도 다 했어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다 팔아버렸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안타까운 거죠. 응? 시장이 돌리질 못하니 3시 17분까지 해서 시즌이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응? 시장이 낙폭이 확대되니까 다시 바이오 쪽에 쏠리네요. CS 윈드 슈팅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뭐 알테오젠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를 설정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문단님처럼 손글씨 공부하시고 또 놀부 파파선님처럼 손글씨 공부하시고 그렇게 자신감 회복하시고 시장 대처하면 됩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옮겨 오세요. 옮겨 오셔서 VVIP 방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응? 여보세요. 왜 건강보험 뭐 해가지고 건강보험 뭐 돈 되돌려 받는 거 안 내준다 이런 거 같아. 보이스피싱 계속 와요. 아유 참 답답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분에 차트 부분 주봉 하나 잘라드리고 일봉은 이제 잠깐 나고 잘라드리면 될 것 같은데 주봉 기준에서 이 누적 수급 범위 그리고 우리가 주봉 차트 좀 전에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정할 텐데 넥슨 게임즈 뭐 강보와 보합 왔다 갔다 난리가 나 있어요. 28,000 아까 900원 850원까지 공방이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마지노선 28,800원으로 설정을 해놨고 돌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의 기준에 기존 주봉을 뭐 굳이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월봉 그다음에 주봉에 이제 10월부터의 매집의 규모에 대해서 설정을 잡은 거라서 그거 이제 잡아놓고 대처를 합니다. 10월 작년 10월 저점 기준을 땡길게요. 여기서부터 땡길게요. 그러면은 10월 19일부터 매집의 기준을 잡으려고 저기서부터 했나 보다. 이렇게 땡기면 되겠죠. 한 칸이라도 더. 너무 멀어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 수급인데 여기가 조금 훼손돼서 아쉽다는 거야. 훼손되면서 주가가 밑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던 거지. 그러면 이제 기회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기회지.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체력이 도저히 안 돼요. 나중에 다른 종목이든 아니면 다시 설정을 잡아서 해야 될 거는 요 기준 저게 뭐라 그랬어요? 장족형의 도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튄다. 제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뭐 박스 그려드리고 그림 그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체력이 어우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전화 주시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전화 주시고 함께 움직이시기를